여러분, 곧 설날이 다가오죠? 명절이나 생일 잔치 때 식탁 위에 이 음식이 빠지면 왠지 서운하고 허전합니다. 갈비찜이 메인 요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젓가락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여기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알록달록한 채소와 함께 투명하고 탱글탱글한 면발이 윤기를 뽐내는 음식. 네, 오늘의 주인공은 잡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아는 잡채의 핵심은 당면, 즉 면이잖아요? 하지만 원래 조선시대 잡채에는 당면이 단 한 가닥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이 음식은 한 간신배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바친 뇌물 요리였다는 흑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면이 없던 채소 요리가 어떻게 지금의 당면 요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기쁜 날이나 명절 때마다 이번거로운 음식을 해먹게 되었는지. 설날을 맞아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잡채의 쫄깃한 역사를 20분 동안 맛있게 버무려 드리겠습니다. 하나, 간신히 만든 요리. 잡채의 탄생 비화. 잡채의 역사는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해군은 미식가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당시 이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조판서라는 높은 벼슬까지 지낸 인물인데 실록에는 그를 희대의 간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충이 왕의 총애를 받은 비결이 아주 특이합니다. 바로 음식 바치기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기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궐로 보냈는데 광해군은 식사 때마다 이충이 보낸 음식이 오지 않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중 왕의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의 요리가 바로 잡채였습니다. 여기서 잡채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섞을잡, 나물채입니다. 즉, 여러 가지 채소를 섞은 음식이라는 뜻이죠. 당시의 잡채는 지금처럼 당면을 넣은 게 아니라 오이, 무, 도라지, 참버섯, 서기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숙주나물 등 수십 가지의 채소를 채 썰어 볶은 뒤 꿩고기나 전복 같은 귀한 재료를 섞고 겨자장이나 초장에 찍어 먹는 최고급 샐러드 같은 요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충을 두고 사홍원, 궁중 음식을 담당하는 관청에 참봉이 될 사람이 판서가 되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잡채 상서라는 별명까지 붙였죠. 결국 잡채는 탄생부터가 왕의 입맛을 홀려 출세하려던 한 남자의 야망이 담긴 아주 정치적인 음식이었던 셈입니다. 둘, 당면의 침공, 잡채의 운명을 바꾸다. 그렇다면 채소와 고기뿐이었던 잡채에 언제부터 투명한 국수, 당면이 들어갔을까요? 그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1919년, 황해도 사리원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당면 공장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당면은 원래 중국의 국수입니다. 녹두나 감자 전분으로 만드는데 한국에서는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 만들기 시작했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이 당면을 탕 요리에 넣거나 전골에 넣어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당면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잡채의 운명이 바뀝니다. 채소와 고기만으로 잡채를 만들려면 재료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손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물에 불리면 양이 몇 배로 불어나는 당면을 넣으니 적은 재료로도 엄청나게 푸짐한 양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당면은 특별한 맛이 없어서 채소의 향과 양념의 맛을 그대로 흡수하는 성질이 있죠. 이때부터 잡채의 주객전도가 일어납니다. 채소 요리, 잡채, 였던 것이 면 요리, 누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잡채는 사실상 20세기 들어 완성된 퓨전 한식인 셈입니다. 서민들은 비싼 고기나 버섯 대신 당면을 듬뿍 넣고 색색의 채소를 고명처럼 얹어 먹으며 잔치상의 풍성함을 즐겼습니다. 셋, 왜 명절과 생일에 먹을까? 국수의 상징성. 설날이나 추석,
그리고 생일날. 한국인의 잔치상의 잡채는 필수입니다. 왜 하필 잡채일까요? 만들기도 번거로운데 말이죠. 여기에는 국수가 가진 상징성이 큰 몫을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국수는 장수, 즉 긴 생명을 상징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진 당면처럼 명절에는 가족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생일에는 오래 살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아 잡채를 상에 올리는 겁니다. 잔치국수와 비슷한 의미죠. 하지만 잔치국수보다 잡채가 더 고급스러운 대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오방색 때문입니다. 시금치의 초록색, 당근의 붉은색, 달걀지단의 노란색과 흰색, 목이버섯과 고기의 검은색. 이 5가지 색깔은 우주의 조화를 의미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화려하고 식욕을 돋웁니다. 잔치상은 일단 화려해야 하잖아요? 갈색 일색인 갈비찜이나 전 사이에서 알록달록한 잡채는 식탁의 비주얼 담당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거죠. 네. 잡채가 잘 쉬는 이유. 맛있는 과학. 명절에 잡채를 잔뜩 해놓으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금방 쉬어버린다는 거죠. 하루만 지나도 맛이 변하고 면이 퉁퉁 불어 끊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수분과 전분입니다. 잡채의 주재료인 당면은 전분 덩어리입니다. 전분은 수분을 흡수하면 팽창하고 부드러워지지만 호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노화. 게다가 시금치나 양파 같은 채소에서 나온 수분이 당면과 섞이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잡채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재료를 따로따로 볶아야 합니다. 채소는 각각 소금 간을 해서 센 불에 빠르게 볶아 수분을 날려버리고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당면은 물기를 완전히 뺀 뒤 간장과 설탕, 식용유를 넣고 프라이팬에서 한번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면 표면이 기름으로 코팅되면서 불지 않고 간이 쏙 배어들어 훨씬 쫄깃하고 오래가는 잡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궁중식 조리법이죠. 5. 잡채밥. 중국집의 숨은 강자. 잡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집 잡채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식 잡채와 중국집 잡채는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불맛과 수분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잡채는 무침에 가깝습니다. 재료를 볶아서 볼에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무치죠. 그래서 맛이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반면 중국집 잡채는 볶음입니다. 삶은 당면과 채소, 고기를 웍에 넣고 센 불에서 간장, 굴소스, 고추기름을 넣어 순식간에 볶아냅니다. 수분이 날아가고 불향이 입혀지면서 훨씬 자극적이고 짭짤한 맛이 납니다. 여기에 짜장 소스를 곁들여 밥과 함께 먹는 잡채밥. 탄수화물, 당면에 탄수화물, 밥을 더한 죄책감 드는 조합이지만 그 기름진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사실 잡채밥은 한국식 중화요리의 독특한 발명품입니다. 중국 본토에는 이런 식의 잡채밥이 없다고 하네요. 6. 세계를 홀린 K누들, 비빔밥의 라이벌. 최근 해외에서 불고기, 비빔밥 다음으로 뜨고 있는 한식이 바로 잡채입니다. 윤식당이나 서진인의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잡채를 먹고 감탄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외국인들이 잡채에 열광하는 이유는 식감 때문입니다. 파스타나 라면과는 전혀 다른 고구마 전분 특유의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그들에게는 아주 낯설면서도 재미있는 경험인 거죠. 글래스 누델이라는 이름처럼 투명한 비주얼도 신비롭고요. 게다가 건강식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고기를 빼면 완벽한 비건 요리가 되고 글루텐 프리, 밀가루가 아님, 라서 소화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채소가 듬뿍 들어가니 샐러드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누들 요리로 인식되는 거죠.
우리에겐 명절에 먹는 기름진 음식이지만 외국인들에겐 웰빙푸드로 통하고 있다는 점,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있지 않나요? 7. 어머니의 손맛. 가장 번거로운 사랑. 솔직히 말해서 잡채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은 음식입니다. 시금치 데쳐야지, 당근 채 썰어야지, 버섯 불려야지, 고기 밑간해야지, 지단 붙여야지. 재료 하나하나 손질해서 따로 볶고, 면 삶아서 또 무치고. 설거지거리는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라면처럼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마다 어머니들이 혹은 요리 담당자들이 잡채를 식탁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정성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먹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정성이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요리입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와 잡채다 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 하나를 보기 위해 부엌에서 몇 시간 동안 칼질을 하고 불 앞에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잡채는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차가운 잡채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막 무쳐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참기름 냄새 고소한 집 잡채만의 따뜻한 맛이죠. 8. 잡채 더 맛있게 먹는 꿀팁. 마지막으로 명절에 남은 잡채,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식어서 뚝뚝 끊어지는 잡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흐물거려서 맛이 없죠? 이때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다시 볶아보세요. 여기에 굴소스 한 스푼이나 고추기름을 살짝 추가하면 중국집 스타일의 잡채로 변신합니다. 밥 위에 얹어 잡채밥으로 먹어도 좋고 식빵 사이에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김에 말아 튀기면 훌륭한 김말이 튀김이 됩니다. 그리고 호떡 반죽 안에 잡채를 넣고 구우면 남대문 명물 잡채 호떡이 되죠. 남은 잡채는 처치곤란이 아니라 또 다른 요리의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클로징. 이번 설날엔 잡채 한 젓가락. 오늘 침고이는 잡투리에서는 왕의 뇌물에서 시작해 서민들의 잔치상을 책임지는 주인공이 된 잡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는 채소뿐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당면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유연한 음식. 여러 가지 재료가 한데 섞여야만 제맛을 내는 잡채처럼 이번 설날에는 오랜만에 모인 친척, 가족들과 서로 어우러져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채 드실 때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고생했을 누군가의 정성을 생각하며 맛있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꼭 건네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군침 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